자, 우리 이제 징계위원회 회의를 갈까요? 자, 우리가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이제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무조건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 위원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람 말고 이제 4명 이상 6명 이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회의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2분의 1 이상은 누가 들어가야 돼? 민간위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 중에는. 그런 얘기 갑시다. 그래서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에 설치된 기관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고려해서 구성하되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위원 수 있죠? 예, 이 중에 얼마 이상은 민간위원이라고요?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런 건 어때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A라는 경찰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얘가 뭘로 저질렀냐면 B라는 여성을 성폭력을 했다. 또는요, 성희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징계로 올라간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얘가 지금 성폭력, 성희롱을 했는데 피해자가 분명히 여성이잖아요, 여성. 그럴 때는요, 징계위원회 위원들 중에 여성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피해자하고 동일한 성별이. 자, 그거에 대해서 봅시다. 자, 징계 사유가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이거 있죠? 이거에 속한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할 때는요, 피해자하고 같은 성별의 위원이, 피해자가 여성이면 여성들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포함돼야 돼. 위원장 빼고 이제 나머지 위원 중에 3분의 1 이상은 무조건 뭐라고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이 된다는 거지.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재징계 의결요구. 자, 여기 잠깐 볼게요. 확인합시다. 쳐보세요. 자, A라는 경찰이 10,000원 있죠. 10,000원을 받았습니다. 신호위반을 봐주는 대가로 10,000원을 받았어요. 이건 사실이야. 신호위반 봐주고. 근데 걸리니까 이제 당연히 소속 기관장이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징계 의결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뭐라고 했냐면 10,000원 먹은 것도 뇌물이니까 우리는 파면을 결정한다고 결정한 거야. 근데 결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통보해 줬겠죠. 그럼 파면이니까 기관장은 임용권을 제청했고 임용권자가 이 사람한테 15일 이내 파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파면돼가지고 공무원이라는 지위가 일단 사라졌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게 된 거죠. 잘렸으니까. 근데 이 A라는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10,000원 먹은 건 인정을 하겠는데 나의 잘못에 비해서 파면은 적당하다, 너무 세다, 억울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청을 갔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갔어요. 너무 세다고.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해봤더니만 이 A가 10,000원을 먹은 건 사실인데 이 사람의 잘못에 비해서 파면은 진짜 너무 센 거야. 너무 세.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야, 파면은 너무 세다. 파면을 취소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파면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났으니까 당연히 파면은 사라지겠죠? 없어졌죠? 그럼 이 사람은 파면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이 사라졌는데 파면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공무원 신분은 회복된 거 맞죠? 그죠? 됐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잘못을 안 했습니까? 10,000원을 먹은 건 사실입니까? 사실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파면은 때릴 수는 없죠. 이제는 파면보다 가벼운 징계는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파면보다
가벼운 징계를 때리려면 당연히 이것도 절차 거쳐 안 거쳐?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관장은 여기다가 다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다시 징계위원회를 또 열어가지고 이제 파면보다 더 가벼운 징계 결정을 또 하겠죠. 이렇게 징계를 때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파면을 취소한다라고 결정이 나면요, 이쪽은 여기다가 재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재징계 의결 요구는 몇 달 이내 한다고요? 몇 달 이내? 3개월 이내 한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조금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책 보시면 처분권자는 징계 의결 요구하는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요구한다고요? 3개월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재징계 의결 요구는 파면이 잘못됐다고 결정이 난 때로부터 몇 달 이내에 이걸 요구한다고요? 3개월 이내. 아시겠죠? 이 얘기. 3개월 이내 재징계 의결 요구.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다른 사건보다 이 재징계 의결 요구 사건을 먼저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거기까지 3개월. 자, 고충 갑니다. 고충심사위원. 여러분들은 나중에 근무하다가 고충 생기면 고충심사 청구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이 냅니다. 여기는 15명이 되고요. 민간 위원수는 위원장 제외한 위원수 2분의 1 이상.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그리고 여기는요,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시작한 5명 이상 7명이야. 그리고 민간 위원은 여기는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합의는요, 이에 따른 위원회 5명 이상 출석해야 되고 출석연 과반수 합의로 하고요. 그리고 1번, 2번, 3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하시고 문제는 4번, 5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충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할 때는 고충 청구한 사람한테 몇 월 며칠 날 심사 열리니까 나오라고 출석 요구하겠죠. 여기도 며칠 전까지 한다? 5일 전까지입니다. 징계하고 똑같죠. 그리고 청구를 해가 청구는 접수받으면 며칠 이내 고충심사위원회 결정 끝내야 돼? 30일, 30일입니다. 30일, 30일이야, 여기. 이 두 개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4번과 5번. 30일, 30일. 소청. 자, 여러분들 어디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질문합니다. 임용권자가 A한테 처분 사유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거를 교부하는 경우는, 이런 거 교부하는 경우는 뭐 할 때 이걸 교부한다고 돼 있습니까? 우리 법에? 뭐 할 때 이걸 교부해 줘야 돼요? 배웠는데. 자, 첫 번째가 무슨 처분할 때? 징계 처분할 때. 징계 처분할 때. 두 번째가 강임을 할 때. 물론 강임은 우리 경찰한테는 없는 제도긴 하지만은 일단 법에는 있습니다. 국공법에. 세 번째가 휴직할 때. 직위 해제할 때. 면직할 때. 이렇게 5가지 할 때는요, 이거를 교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법에. 국공법에. 근데 좀 더 들어갑시다. 이 경우 중에서도 의원 강임, 의원 휴직, 의원 면직은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 이거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한다, 교부 안 한다, 안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이건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A야. 그럼 이런 경우, 이거 강의 빼고, 이런 경우는 A한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니까 소청 가야지. 소청은 며칠 이내 갑니까? 이거를 교부 받은 날부터 며칠이라고요? 30일 이내 소청 갑니다. 이 5가지는 이걸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 가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 5개 말고는 설명서를 교부한다, 설명서를 교부 안 한다? 안 하겠죠. 5개 아니면. 그럼 이걸 제외한 5개 제외한
기타 불리한 처분이 있어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불리한 처분도 당연히 소청은 며칠 이내에 제기한다? 30일이야. 나머지도. 근데 여기서 문제. 30일은 언제부터 30일입니까? 언제부터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입니까? 처분이 있음을 A가 안 날부터 30일입니까?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1번 처분사유 설명서 받은 때로부터 30일이고 기타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아시겠죠? 있은 날부터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소청심사를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인데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잠깐 볼게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먹으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어디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로 올라갑니까? 이 사람들은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기관 말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람들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소청을 가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로 간다, 여기로 안 간다? 안 가죠. 얘네들은 이쪽에 따로 있어, 따로. 그죠? 국회 사무처, 법원 행정처 이쪽에 따로 있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거 합시다. 얘네들이 가는 이쪽에 따로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는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여기는 무슨 위원밖에 없다? 비상임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기는요,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무슨 위원?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무슨 위원? 비상임이 같이 있잖아. 여기는 전부 다 비상임밖에 없어. 이쪽 아니 나머지는. 그 얘기. 그래서 2번 국회 사무처 이쪽에는요,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전부 다 무슨 위원이다? 비상임위원이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는 배울 건 인사혁신처죠. 자, 갑니다. 인사혁신처로 가는 경우는 어디 기관 공무원만 이리 간다고요? 행정기관소 공무원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비상임위원. 됐죠? 그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자격. 그러면 이런 위원을 뽑을 때는 아무나 뽑을 수는 없고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법관, 검사, 변호사 몇 년? 5년.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법률학 담당 체크, 부교수 5년. 3급 이상 공무원은 몇 년? 3년이죠? 3년. 자, 근데 질문할게요. 자, 갑니다. 여기는 상임위원도 있고 비상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질문.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상임위원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비상임은 몇 번과 몇 번만 비상임이 됩니까? 기역과 니은만 비상임이 됩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기역, 니은은 상임위원도 되고 비상임위원도 둘 다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디귿은요, 무슨 위원밖에 안 돼? 상임밖에 안 돼. 걔는 비상임은 안 돼.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사람 중에서 어떻게 뽑습니까? 이 사람 중에서 누가 제청해? 인사혁신처장이 제청해서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은 위원만 그래요? 위원장도 똑같아요? 위원장도 똑같이 뽑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제청, 국무총리 대통령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결정족수 뒤에 가로는 삭제하십시오. 그 밑으로 넣었으니까. 의결정족수 바로 옆에 삭제. 자, 그럼 갑니다.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재적위원 어떻게?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연 뭐라고요? 과반수 합의로 결정하지. 이게 원칙이죠.
성출석과 출석인 과반수.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적어봅시다. 자, 징계권자가 A한테 파면을 때 파면을. 그래서 이 A가 억울해서 소청을 제기했어요. 소청심사위원회가 이제 파면이 옳은가 그른가 결정할 때, 원래 결정할 때는요,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재적위원 중에 3분 이상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사람 중에서 과반수 합의로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문제는 지금 A한테 때린 징계가 파면, 한마디로 중징계죠. 중징계를 소청심사위원회가 뭐 할 때? 취소할 때, 취소 변경할 때는요,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보다 더 의결이 더 높아야 됩니까? 높아야 돼요. 그죠? 원래는 이건데, 중징계를 취소 변경할 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석한 사람 중에 뭐 해야 돼요? 3분의 2가 합의를 해야 돼요. 중징계 취소는. 그러니까 중징계 취소는 함부로 더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게 원칙이지만 중징계 취소는 이렇게 하라고 더 높여버렸습니다. 갑시다. 그래서 책 보시면 니은 기억에도 불구하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취소, 변경하려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도 3분의 2 이상 합의. 아시겠습니까? 예, 중징계시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중징계시는. 그리고 이 경우에도 또 이걸 취소했어. 취소하고 이제 구체 결정을 또 때리잖아. 때리는 건 이때는 출석위원보다 과반수, 구체 결정된 것도 과반수 이렇게 합의로 또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청에도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회피가 있다 보니까 누구는 제척, 누구는 기피 신청 기피, 누구는 회피 하다 보니까 회의가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그럼 그때는 3명 다 3명이 될 때까지 인사혁신처장이 임시위원을 임명합니다. 읽어보시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는요, 소청이 청구되면 지체 없이 심사를 들어가야 돼. 들어가가지고 결론은 며칠 이내에 결론 내줘야 돼? 60일 이내야. 근데 60일 이내에 결론 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위원회 의결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됐죠? 30일 연장한다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합시다, 여러분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요, 질문. 재심 가능, 재심 불가능? 재심은 없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불복하면 재심은 안 되고 뭐는 갈 수 있다? 행정, 소송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소청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소송 갈 때 소송의 피고는 누구를 피고로 써야 된다? 경찰청장을 피고로 써야 돼. 근데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는 누가 피고가 된다? 임용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아시겠죠? 그거 다 배웠잖아. 이렇게 해서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경직법은 바로 갑시다. 임의동행 몇 시간? 6시간. 경찰관서에서 일시보호하는 거 24시간. 임시형치는 며칠? 10일이고 장구 3년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손실보상은 경찰 활동이 위법할 때, 적법할 때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에 특별한 손실을 입은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손실보상 청구권은 몇 년 동안 행사하나 없어진다? 3년, 5년이죠? 3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상금 심사위원회 나온 김에 잠깐만 여기 하나만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손실보상심의위원회하고요,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구별하셔야 되죠. 이 두 개를 섞어서 낼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갑니다.
손실보상은 경찰활동이 적법할 때 돈 물어주는 제도고,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 둘 다 위원회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얘는 경찰청에 있고요, 시도청에도 있지만 어디에는 없다? 경찰서에는 없다. 하나. 여기는 경찰청과 시도청과 어디까지 있다? 서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예요. 여기는 5명 이내입니다. 이내.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5명, 7명은요, 경찰도 있지만 경찰이 아닌 사람도 같이 있습니다. 경찰과 아닌 사람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닌 사람이 뭐가 넘어야 돼? 과반수 이상 돼야 됩니다. 과반수 이상은 경찰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전부 다 누구만 됩니까? 소속 경찰들만 됩니다. 위원은 경찰들만 들어가요. 위원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위원장 있죠. 위원장은 자기들끼리 뭐합니까? 호선합니다. 근데 여기는 위원장 있죠. 위원장은 경찰청이라면 경찰청에 있는 과장급 이상, 시도청이라면 시도청의 과장급 이상, 경찰서라면 경찰서 과장급 이상 중에서 청장 등이 임명합니다. 청장이나 시도청장이나 서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과장급 중에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이 여기는 사고 났습니다. 사고 나면 누가 대신합니까? 여기는 위원장이 미리 뭐한 사람? 지명한 사람이 대신합니다. 여기는 뭐 그런 말이 없고요. 그런 것도. 그리고 여기는 임기가 몇 년이다? 2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는 임기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결정은 재과, 출과로 결정을 한다. 근데 얘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냥 제적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교 좀 해두셔야 됩니다. 두 개를. 자, 그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6번은 보상금 심사 이쪽이니까 5명이네. 그리고 오른쪽에 27번에 시행령이 손실보 시행인데 보세요. 얘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고요. 과반수 이상은 경찰 아닌 사람. 근데 경찰 아닌 사람이 되려면 이런 자격 갖춰야 됩니다. 그죠? 보세요. 판검 변호사 5년, 대학교의 행정학 법학 부교수 5년, 이런 사람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의결정족수 재과, 출과, 위원 임기 몇 년? 2년 아시겠죠? 네, 설명 다 드렸습니다.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오셔서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제적과반수 찬성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이렇게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빠진 거 갑시다. 7번 가셔서 위해 수반. 우리 경찰이 총을 쏠 때 위해 수반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 허용되는 경우 중에 거기 장기 몇 년? 3년. 니은에 3회. 뭐 숫자 들어가 있는 것만 놨으니까 읽어보십시오. 3회. 그 다음에 8번. 경직법상 우리 경찰이 의무 위반해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은 몇 년? 1년 이하 징역 거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게 어딨냐면 27번은 2번입니다. 2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숫자만 정리해 놓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맥락이 안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노량진 역 앞입니다. 역 앞에서 동작경찰서 경찰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다가 A한테 이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 A가 이제 특별한 손실을 입은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손실보상을 받고 싶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금 현재 사건 발생지,
사건 발생지가 어디라고요? 노량진 여기잖아요.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장한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동작서장이야. 동작서장한테 일단은 뭐 한다?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손실보상 해주세요, 여기다가. 근데 여러분들, 동작서에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니까 동작서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있는 서울청 있죠. 서울청에 여기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울청장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보상을 할까 말까 결정을 하겠죠. 한다면 보상 금액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했으면 이 A라는 사람한테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려주는 건 결정하고 나서 며칠 이내 알려주자? 며칠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알려줘. 그 얘기야.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입니다. 10일 이내 거기까지 확인. 그 다음에 이런 범인을 잡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보상금, 범인 공고, 검거 공로인 사람 보상금은 최고 얼마예요? 5억이죠, 5억.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 3번에 니은 5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숫자만. 근데 문제는 이거 있어요. 최고액은 5억인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법이 뭐라고 돼 있냐면 5억인데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뭐한다? 고시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이 고시한 걸 우리가 봅시다. 그게 그 밑에지. 현재 기준은 이거다. 그래서 보세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신고해서 잡았다. 그러면 신고한 사람한테 얼마 준다? 100만 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10년 미만이라면 얼마 준다? 50만 원 준다. 장기 5년 미만이면 얼마 준다? 나머지 30만 원 아시겠죠? 150, 30.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돈을 주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범죄 사냥꾼이 생겨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1년에 몇 번 넘게 안 주겠다? 5번 넘게 안 주겠다. 그죠?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해성 경찰 장비. 자, 복습할게요.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위해성 장비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경찰 장구가 있고 무기가 있고 분사기 체류탄이라는 게 있고 기타 장비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각각 뭐가 뭔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개만 질문해 볼게요. 전자충격기는 뭐에 들어가? 장구에 들어가. 도검은 뭐에 들어가? 도검은 무기에 들어가죠. 가스 발사 총은 분사기 체류탄. 자, 석궁은 석궁 기타 장비. 물포 기타 장비. 다목적 발사기 기타 장비. 무슨 차 전부 다 무슨 장비? 기타 장비 아시겠죠?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 먼저 생각하시고 갑시다.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는 몇 살 미만자한테 쏘면 안 돼? 14세 미만자나 임산부한테 쏘면 안 되잖아. 전자충격기도 전자방패도 그렇습니다. 권총, 소총은요, 흉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 빼고는 여기도 몇 살 미만자? 14세 미만자, 임산부한테 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발사총은 몇 미터 이내 거리에서 상대방 얼굴 향해 쏘면 안 된다? 1m 이내 거리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체류탄 발사기로 체류탄을 발사할 때는 30도. 가스차나 이런 체류탄 발사기 여기는 15도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자, 먼저 질문부터 합시다. 자, 우리 경찰에서 어떤 걸 사용하면요, 우리 경찰은 사용한 걸 기록해서 보관해야 됩니까? 사용한 걸 기록해서 보관해야 되는 건 첫 번째가 뭐 사용할 때야? 첫 번째가 무슨 차? 살수차. 그 다음에 분사기, 체류탄, 무기.
이 세 가지 사용할 때는 사용한 걸 기록해서 보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 질문. 이걸 기록해서 보관하는 건 우리 경직법. 경직법은 누가 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가, 책임자가. 경직법은 누가? 책임자가. 책임자가 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경직법.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위해성 장비, 위해성 장비는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위해성 장비 가볼게요. 4번. 살수차. 분사기, 체류탄, 무기 사용하는 경우는 현장 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 보고서를 작성해서 직근 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 상급 감독자 일을 몇 년간 보관한다? 3년간 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해성 장비.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자, 우리 경찰에서 그동안 없었던 신규의 위해성 장비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입하려면 무슨 검사를 무조건 실시하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데, 자, 첫 번째 질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누가 실시한다? 경찰청장이 실시합니다. 그럼 경찰청장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때 누구를 꼭 참여시켜야 된다? 외부의 전문가를 꼭 참여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나면 청장한테 며칠 이내에 자기의 의견 제출한다?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 그러면 경찰청장은 검사가 끝나면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죠? 여기다가 보고하는 건 몇 개월? 3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죠. 됐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3개월. 그 다음에 30번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갑시다. 자, 보세요. 내가 그냥 바로 조금 정리해 볼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도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법 중에 하나죠. 봅시다. A가 공공기관에게 첫 번째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말과 문서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그러면 얘가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며칠 이내에 공개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돼? 10일 이내인데, 자, 부득이하면 며칠 연장 가능? 10일 연장 가능.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났죠. 이번 1차 시험 여기 났잖아요. 10일 연장할 때 문제 10일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연장입니까?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10일 연장입니까? 다음 날 연장은 다음 날부터 항상 그죠. 그 얘기. 그래서 11일 10일 됐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저 보세요. A가 공공기관에게 청구를 했는데 A가 청구한 게 B라는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면 A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B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A가 네 거 청구했다 알려줘야 돼. 알려주는 건 언제 알려줘야 돼? 지체 없이 여기다가 통지해줘야 돼요. 됐죠? 그러면 지금 3자는 통지받은 때로부터 공공기관에게 야 그거 내 거니까 A한테 보여주지 마. 뭐 할 수 있다? 비공개요청. 이 비공개요청은 통지받은 때로부터 며칠 이내 비공개요청? 3일 이내. 됐죠? 자, 거기까지 한번 갑시다. 책 보시면 2번 공개 대상 정보의 정부 일부가 3자와 관련이 있으면 3자한테 통지하는 건 언제 통지한다고? 여기 언제? 지체업 얘가 들어가야 돼. 얘가. 자, 그 다음에 저 보세요. A가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이제 아까 10일 이 안에 공개를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잖아. 결정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마다 뭐가 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 이걸 열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 예를 봅시다. 얘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중 체크 3분의 2.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됩니다. 확인하십시오. 거기까지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가볼게요. 4번은 이 얘기예요. 배워보세요. A가 공공기관에게 이제 청구를 했는데 공공기관 A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청구한 거를 나는 못 보여주겠다. 거부. 또는요. 뭐라고 하냐면 부분공개. 부분공개라는 말은 네가 청구한 걸 일부는 보여주지만 일부는 못 보여주겠다는 거야. 이것도 다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일 지나고 10일 지났는데 아무런 뭐가 없어? 대답이 없어요. 이겁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못 받잖아. 그럼 이 사람은 A는 뭐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 A는 뭐 신청할 수 있다? 행정? 심판 갈 수 있고 A는 행정 소송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A는요. 거부당하거나 부분 공개 결정을 받으면 이걸 받은 때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 신청한다? 30일 이내에 이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이 신청합니까? 자기한테 거부한 그 해당 기관에게 문서로 이 신청하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20일 지났는데 대답을 아예 안 해줘. 아예 안 해주면 20일이 지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아시겠죠? 네? 똑같이 갑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개는 거부하거나 부분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20일 지나도 대답 없으면 20일이 지난 날부터 며칠? 30일이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신청을 받은 그 공공기관은 며칠 이내에 결론 내줘야 돼? 7일. 부득이하면 며칠 연장? 7일 연장. 아시겠죠? 여기까지. 질문할게요. 7일 연장도 7일이 끝난 날부터 연장입니까?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입니까? 다음 날. 연장은 항상 다음 날부터. 거기까지 일단 기억합시다. 그게 이제 4번입니다. 4번이 그 얘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일, 20일, 30일이야. 설명 다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20일, 30일. 그러면 이 신청 받으면 아까 며칠 이내에 결론 내라고요? 5번은 며칠? 7일, 7일. 아시겠죠? 7일, 7일.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보세요. 이 얘기했죠. A가 공공기관에게 B걸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B한테 지체 없이 통보. 그럼 B는 공공기관에게 며칠 이내 비공개 요청? 3일 이내 그 얘기. 그래서 3일 이내 비공개 요청. 그 얘기 들어가야 돼. 6번에. 3자는 통지 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 당해 공공기관에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이 3자가요. 공공기관에게 내 거 보여주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이 A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공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질문할게요. 공개 결정이란 말은요. A한테 3자인 B 것을 뭐 하겠다? 보여주겠다고 결정해버렸잖아요. 이 공개 결정 그러면 3자한테는 좋은 거예요? 3자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그러면 3자도 똑같이 이신청, 행정심판, 소송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3자가 이신청을 제기할 때는요. 이 사람은 3자는 며칠 이내 이신청 가야 됩니까? 3자는 이신청 며칠 이내 가야 돼? 7일 이내, 7일 이내. 여기 잘 보세요. 공공기관 A한테 공개를 거부하면 이 거부당한 A가 이신청 갈 때는 아까 며칠이었습니까? 30일이었잖아요. 얘는 30일이야. 근데 공개 결정에 대해서
3자가 이의신청 제기할 때 3자는 이의신청을 며칠 이내에 가야 돼요? 7일 이내에 가야 돼요. 7일 이내에. 얘가 틀려요. 조심. 그래서 책 보시면 6번의 세 번째 줄 공개한 경우에 통지받은 때로부터 3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A가 공공기관에게 3자 걸 청구했는데 3자가 공개하지 마세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A한테 3자 걸 공개하기로 결정해버렸죠. 그러면 공개 결정을 만약에 8월 1일 날 했다면 이 A한테 이제 보여줄 거 아닙니까? A한테 바로 보여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3자 걸 A한테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 같고요. 3자한테 진짜 보여주는 시점은요. 최소한 이 기간은 며칠은 띄어라? 30일은 띄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이 기간 동안 3자가 다툴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30일은 띄어야 됩니다. 그 얘기. 그래서 7번이 그 얘기입니다. 3자 정보 공개 결정과 공개 실실 사이에는 최소한 30일 간격은 띄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정보 공개. 여러분 여기하고 헷갈리면 여기 보세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우리가 보는 정보공개위원회는 완전 다른 거거든. 다른 거니까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합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소속 어디다? 국무총리 소속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서 11명. 임기는 모르면 2년. 위원장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사 기본 즉심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밥 먹고 합시다. 행정조사 기본법 보세요. 행정조사 기본법이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단계라든가 이런 데 문제 많이 냈습니다. 냈으니까 꼭 그거 문제 낸 건 숙지하시고 여기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동작구 교육청이 있어. 교육청이 노량지에 있는 학원 있죠. 학원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할 일이 있는 거야. 조사. 그럼 조사를 하려면 바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 학원한테 미리 우리가 이렇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건 원칙이 조사하기 며칠 전까지 알려준다. 7일 전까지 알려줘. 7일 전까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알려주고 나서 이제 조사했어. 조사하면 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면 결과 나오면 결과도 알려줘야 되겠죠. 결과도 며칠 이내 결과 알려준다. 7일입니다. 결과도 알려주는 시점도. 둘 다 7일 보시면 돼요. 자, 즉심 갑시다. 즉결심판 절차법은요. 즉결심판에서는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만 처벌할 수 있죠. 즉심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피고인이 즉심에서 유죄를 먹었거든요. 억울해. 그러면 피고인은 정식 재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정식 재판은 즉심 선고 고지 받은 때로부터 며칠 이내 갑니까?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서를 어디다 제출한다? 경찰서장한테 갖다 줍니다. 7일 이내하고 두 번째 서장 두 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즉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무죄가 나면요. 서장은 그러니까 무죄가 나면 피고인이 불복하진 않겠지. 무죄니까. 그러니까 무죄라면 누가 불복합니까? 서장이 불복해. 서장도 며칠 이내에 불복한다고요? 7일 이내. 근데 여기서 문제가요. 서장은 어떨 때 불복합니까? 첫 번째 무슨 판결 났을 때? 무죄가 선고됐을 때. 두 번째가 면소 판결. 세 번째가 공소기각.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청구기각 결정 X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거기다가. 들어가면 안 돼, 얘가. 무죄와
면소 공소기각입니다. 1900 들어가면 안 돼요. 7일 이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즉결심판에서 구류를 선고했는데 구류 선고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주료가 있을 때는 며칠 내에서 유치명령 한다고요? 5일이죠. 5일. 5일 넘지 않는 범위에 유치명령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밥 먹어야죠. 밥은 먹고 합시다. 지금 이제 남은 게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2시간 정도. 생각하시고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딱 10분이니까 40분 정도 드리면 괜찮죠? 더 줄까요? 어때요? 40분. 네, 40분 드릴 테니까 식사하시고요. 40분 있다가, 그러니까 6시 50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